나는 진심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는데 그대들은 마음을 털어놓은 뒤 오히려 더 외로워진 적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솔직해지면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속마음을 나누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나 정작 진심을 다 털어놓고 난 뒤 남는 건 시원함이 아니라 어색한 공기일 때가 많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섭섭함을 길게 써내려간 밤, 가족 모임에서 쌓인 감정을 쏟아낸 저녁, 그 순간은 후련했지만 며칠 뒤 돌아오는 건 미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진심을 다 말해버리는 습관이 문제였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속을 드러낼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싸게 취급받기 쉽습니다. 마음을 쉽게 내어주는 사람은 그 마음을 쉽게 다루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해명하고 변명하고 설득하느라 지칩니다. 상대는 우리의 진심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던 시절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던 시절에 자신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시끄러운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유배지의 고요 속에서 그는 말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침묵 앞에서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예전의 10마디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늘 자신의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무심할 때마다, 자녀가 연락을 뜸할 때마다 그녀는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그녀의 말을 흘려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가족은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말해야 할 것의 절반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말 필요한 말만 했을 때 가족들은 비로소 귀를 기울였습니다. 속을 털어놓은 만큼 가까워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싸게 내놓은 것뿐일 때가 많습니다. 말은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쉽게 드러내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스스로를 너무 쉽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진심을 다 말하는 것과 진심을 지키며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감정의 배출이지만 후자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참아야 할까요? 그 침묵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그 말을 근거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힘들 때 연락하세요. 그런 말들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은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가면일 수 있다는 것을. 실망스럽지만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말은 진심의 증거가 아니라 그 순간의 이해관계를 포장하는 종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다정하고 필요 없어지면 차갑습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던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벼슬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였고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배를 떠나자 그들은 하나둘씩 돌아섰습니다. 편지는 끊겼고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위였다는 것을. 말은 마음의 반영이 아니라 이익의 계산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잘 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친척들은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지인들은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기울자 그들은 다음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배신감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자 담담해졌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는 타인의 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만 관계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증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이해관계를 덮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시간으로, 다정함보다는 일관성으로 증명됩니다. 진심은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말은 쉽게 바뀌지만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타인의 어떤 말에 마음을 기대고 있습니까? 그 말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에 맞춰진 가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을, 약속보다는 일관성을 보는 눈을 키울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누군가 험한 말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음이 아니라 반응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쉽게 상처받는 사람,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그런 반응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진심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진심을 읽지 못합니다. 세상은 반응만 읽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험담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를 비방하는 편지들이 전해졌고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소식들이 떠돌았습니다. 처음엔 그는 흔들렸습니다. 답장을 쓰고 해명을 하고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반응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쉽게 다룰 것이라는 것을. 그 이후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험담에 답하지 않고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의 뒷말에 민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는 바로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쉽게 건드렸습니다. 그가 쉽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뒷말을 들어도 섭섭한 일을 당해도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쏟아낸 말은 상처의 배출구가 아니라 타인이 나를 다루기 쉬운 사용 설명서가 되곤 합니다.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상대의 말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상황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내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반응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자극에 반응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당신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타인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곧장 반응해버리는 습관이 더 큰 약점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겁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회피로 생각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대응해야 할 때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기 없는 태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잠시 멈추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침묵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망치지 않도록 잠시 세워두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서러울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려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관계를 상하게 하고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침묵은 그 악순환을 끊는 브레이크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제자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쏟아냈습니다. 정약용은 그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에 눈발만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을 세상에 내주고 있다. 제자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어라. 그러면 세상도 그대를 멈추게 할 것이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한 날 당장 항해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제 하고 싶었던 말의 절반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표현 방식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브레이크였다는 것을. 침묵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망치지 않도록 잠시 세워두는 일입니다. 침묵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강한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멈출 수 있는 힘, 즉각 반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말을 쏟아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말을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나를 지키려는 마지막 브레이크일까요? 오늘 하루 말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속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씁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다. 그런 뉘앙스로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차갑고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로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 없다는 말은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자신의 말을 아껴 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마디는 무겁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신뢰를 줍니다. 그들의 존재는 편안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말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는 말없이 도왔습니다. 사소한 부탁을 조용히 들어주었고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깊은 이해였습니다. 한 모임에 조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이끌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판단하지 않고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은 말 한마디가 떠들썩한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재미있는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속을 알 수 없다는 말은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고 그들의 침묵은 안정을 줍니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지만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재미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찾게 되는 편안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요? 속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며 말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외로움은 벌처럼 느껴집니다. 피해야 할 것, 채워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그러나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고요는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채울지 나와 상의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바람을 듣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듣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없는 밤, 그는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지난 인간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누가 자신을 인정하든 말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외로움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떠난 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TV를 켜고 라디오를 틀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으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모든 소리를 껐습니다. 고요 속에 앉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요는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채울지 나와 상의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속에 앉으십시오. 고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타인의 말로 채워진 하루가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진 하루를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가장 시끄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오늘 하루 모든 소리를 끄고 자신과 마주해 보십시오. 그 고요가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노력했다는 것을,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쏟아냅니다. 긴 이야기를 늘어놓고 누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더 상하게 만듭니다. 설명은 순간의 오해를 풀지만 삶은 세월의 신뢰를 만듭니다. 말로 증명하려는 것은 순간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남습니다. 말은 쉽게 바뀌지만 삶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삶은 기억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필설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책을 썼습니다.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삶으로 남겼습니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말보다 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을 세월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나도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상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말없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를 이해했습니다. 설명은 순간의 오해를 풀지만 삶은 세월의 신뢰를 만듭니다.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억울한 것을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걷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삶은 기억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삶은 영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 자신을 먼저 설득해야 할 때는 아닐까요? 말 대신 행동으로, 설명 대신 태도로, 변명 대신 일관성으로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일까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이 많을수록 더 고독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가면이 될 때가 많았고, 세상은 진심이 아니라 반응을 기록했으며,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의 브레이크였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고요와 외로움은 나를 채우는 시간이었으며, 말보다는 삶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잇는 방식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것을. 입을 다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나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표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말만 남기는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정약용은 여러 번의 유배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글을 남겼고 후학을 위해 지혜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침묵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인생을 단단하게 바꾸는 마지막 한 걸음이라는 것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말을 들은 날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밤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을 다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삶이 깊어집니다. 반응을 멈추는 순간 중심이 생깁니다. 설명을 멈추는 순간 신뢰가 쌓입니다. 침묵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서 설명 대신 침묵을 선택해야 할 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관계와 남은 생의 평안을 조금은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말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